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백세를 위한 보험금융지침서, 보험사용설명서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설명서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야 이놈아, 공부를 취미로 하니? 취미로 해? 아이고 저걸 그냥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저걸 그냥 아이고 혈압에 취약한 이 남자. 아이고 선생님, 우리 지안이 대학 갈 수 있겠죠? 지안아, 선생님만 믿고 따라올 수 있지?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어디 가는 거야? 도망을 가? 거기서 들고 아들 성적 잡으려다 건강만 해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는데 보험 계약 자체가 아예 해지가 된다고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보험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자, 보험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보험의 가장 큰 맹점일 텐데요. 자, 그래서 마련해본 오늘의 주제, 지금 당신의 보험이 위험하답니다. 자,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동안 내가 낸 보험료조차 허공에 날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재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점은 없는지, 또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규정들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보험 사용 설명서 무료 상담 전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험 극장으로 본격적인 오늘의 순서 시작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뒤흔드는 목소리. 아들의 성적표를 들고 우라통 씨는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너보다 더 시험 못 본 친구가 있긴 하니? 너 이거 지금 성적표라고 가져왔어? 이걸 성적표라고 가져왔냐고? 이래가지고 이거 등급을 올리기는커녕 대학이나 가겠어? 그러니까 아빠, 난 공부에 취미가 없다니까요. 자꾸 그러시네. 야 이놈아, 공부를 취미로 하니? 취미로 해? 아이고 저걸 그냥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저걸 그냥 아이고 이걸 땡겨. 그렇지 않아도 욱하는 성격의 우라통 씨는 도통 공부할 생각을 안 하는 아들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합니다. 밥을 먹여 키운 내가 바보다, 내가 바보야. 아이고 저걸 그냥. 여보, 진정해요. 당신 그렇게 흥분하면 안 되잖아요. 혈압 오르니까 릴렉스. 아이고 저놈 다시 짝 그냥. 도대체 누굴 닮았어 저 모양이야? 말썽 피우는 거 보면 자기랑 별다른 거 없는데 뭐. 당신? 아이고 릴렉스. 아이고. 우라통 씨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안이 대학 갈 수 있겠죠? 아버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저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유, 선생님 믿으니까 이렇게 모셨죠. 앞으로 모든 걸 저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믿습니다. 앞으로 아버님은 지안이의 건강과 공부할 수 있는 환경만 신경 써주도록 하세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믿고 맡기겠으니까 우리 지안이가 정신 차리고 대학 가게만 해주세요. 예? 저만 믿으신다면 지안이는 무조건 대학을 갑니다. 지안아, 선생님만 믿고 따라올 수 있지? 그럼. 아유, 부탁드립니다. 아들 성적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우라통 씨와 달리 아들 지안이는 여전히 의욕이 없는 모습인데요. 과연 잘 따라와 줄까요? 멘토에게 아들을 맡기고 이제 마음을 좀 놓나 싶었는데 우라통 씨에게 온 건 아들이 수업에 빠졌다는 문자 한 통. 이놈 자식이 이거 과외 땡땡이 치고 잠수를 타? 아이고 이걸 그냥. 아버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공부만 시키면 요리조리 도망만 다니는 아들. 오늘은 벼르고 있던 우라통 씨에게 딱 걸리고 말았는데요.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어디 가는 거야? 도망을 가? 하하, 설한다고 서겠습니까? 집 앞에서 느닷없는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아이고 저런, 아들 잡으려다가 사람 잡겠네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우라통 씨. 응급실에 실려간 그는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너 때문에 아빠 쓰러지시까지 하고 또 속썩일 거야? 잘못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아유, 아예 공부해야지. 여긴 뭘 데리고 와. 당신이 이렇게 건강이 중요하지 무슨 일도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아니, 저 의사 선생님이 수술 경과도 좋고 괜찮다고 했잖아. 참, 마침 6개월 전에 보험 들어놨으니까 여기 치료비는 일단 그걸로 해결을 하면 되고. 생각난 김에 지금 전화해봐야겠다. 아이고. 쓰러진 후 일도 잠시 쉬게 된 그는 서둘러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는데요. 예, 보험회사죠? 제가 우라통입니다. 보험금 그러나 우라통 씨의 혈압을 다시 오르게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뭐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럴 때 필요해서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유 선생님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거 보험 하나 믿고 여태껏 지금 치료받고 수술받고 다 했는데 아유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 안 돼요. 아니 그나저나 보험금 지급이 왜 안 된다는 거죠?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말씀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보험금 지급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도 해지됩니다. 아니 뭐 보험 계약 자체가 아예 해지가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보험 해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한지방 지키고 서 있을 건데. 오늘은 계속 딱 버티고 있을 거야. 응? 당신이 그렇게 봐주니까 지한이가 살살 빠져나간다니까. 응? 근데 오늘 보험 든다고 나가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이구. 그랬다가 나 자리 비우는 사이에 지한이 또 놀러 나가는데. 응? 무슨 일 있어도 오늘은 꼭 그냥 버티고 가지고 끝까지 지킬 거야 내가. 말썽 피우는 아들 못 나가게 지키느라 바쁜 우라통 씨 때문에 외출도 자유롭게 못하고 전화로 보험을 가입했었는데요. 응? 보험사네? 여보세요? 네네네. 네. 네, 말씀하신 보장 내용으로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네. 아이고. 최근 5년 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래요? 아니요. 예. 그럼 최근 5년 내에 7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30일 이상 투약을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여보, 나 보험 가입 끝났어. 근데 그거 얘기했어요? 당신 고혈압약 먹었던 거. 아이고, 언제적 얘긴데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그래. 벌써 3년이 지났어. 그리고 요즘 고혈압약 같은 건 다 먹어, 누구나. 아이고, 참.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 응? 보험 가입 시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의 병력 및 치료 내용,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특히 우라통 씨는 11대 질병에 해당하는 고혈압 병력이 있어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받았던 진단이나 검사 내용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보험 자체가 해지될 줄은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냐고. 응? 보험료 조금 아끼려고. 응?
대충 얘기를 한 게 그게 화근이었어 이게.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네, 아들 성적 올리려다 이 자신의 혈압만 오른 오라통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협심증으로 이 병원에 실려가서 스텐트 시술까지 받게 됐는데요. 자, 근데 참 문제가 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강제로 보험을 지금 해지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우라통 씨가 3년 전에 고혈압 약을 드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보험 가입자의 의무인 고지 의무는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아니면 보험이 해지될 수가 있는데요. 이 고지 의무라는 것은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고지 의무란 이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계약할 때 건강상에 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계약을 할 때 건강에 영향을 미친 아주 중대한 이런 정보를 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좀 알려야 되죠?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에 대한 고지 의무입니다. 네, 가입하시는 시점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입원력이나 수술력,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네. 근데 우라통 씨 같은 경우에는 그 3년 전에 한 달 동안 고혈압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이고 보험 계약도 해지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또한 이제 고혈압 중에서도 이제 그 진단을 받으시고 또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혈압에 대해서는 진단만 받아도 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고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하시고 나중에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밖에도 직업에 대한 고지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보험사는 직업에 따라서 상해 위험도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 직업군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급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1급 같은 경우에는 주부분이나 주부나 아니면은 내근직 사무직 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2급은 요리사 또는 서비스 판매직, 그리고 상급의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하신 분이나 아니면 대리 운전을 상급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급으로 갈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질병의 특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상해 특약에 대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험이 80세에서 100세까지 유지가 되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얼마든지 직업이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직업이 바뀌었을 때도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내 아들 회사 이직했는데 이거 고지해야 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회사를 옮겼다고 해서 그 고지를 하는 게 아니라 급수가 변동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1급인 사무직을 했다가 갑자기 요리사로 직업을 변경을 했다고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급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위험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또 반대로 2급인 요리사에서 1급인 사무직으로 변경된다고 하면은 보험료도 내려가고요. 일정 부분 보험료가 환급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앞서 얘기하신 질병이나 직업 외에도 또 위험 지역을 간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이제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꼭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뭐 히말라야라든지 뭐 가실 계획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가보고 싶었는데 그쵸? 고지해야 하나요? 네, 아마존이나 이제 미개척지 이런 데 가실 때도 꼭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단 그 3개월 이내에 가실 때만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야, 이게 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고지를 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고지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거 잘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러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민원 좀 많지 않나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1년 가까이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민원은
3,200건 정도에 달합니다. 야,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서 23% 정도 되는 한 900건 가까이 되는 계약건이 해지되거나 변경 처리된 걸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민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과거 질병에 대한 뭐 경미한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지를 불충분하게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해지됐다는 민원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험 가입하실 때 보시면 그 청약서상에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었냐면 보험 설계사는 알릴 의무에 대한 수령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만 알릴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혹은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추가되어서 이 부분을 가입하시는 분들께서 따라 쓰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보장을 받는데 문제가 없게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1년에 한 3,000건이 넘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별히 주변에서 어떤 좀 사례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직접 목격한 사례는 아니고요. 저는 직업 변경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실제 대법원 판례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어떤 분이 대학 교수로 일하실 때 보험 가입을 하시다가 하시고 한 5년 뒤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운영을 하게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요리도 하시고 그리고 서빙도 하시고 심지어 배달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이분이 밤에 배달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케이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그 치킨집 운영을 하실 때 직업 변경을 안 하신 거예요. 네, 유가족분들이 사망보험금을 상해 사망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그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소송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원에서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였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이제 사망에 대한 부분인데 그 사망이 아니라 그냥 일하다가 다쳐서 뭐 상해 수술을 받는다던가 이제 상해 특약을 그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뭐 온전히 당연히 지급이 되진 않고요. 그 비례보상이라고 해서 원래 이 급수에 내야 되는 보험료를 비례해서 그것들을 계산해서 일부만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제 사례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보험을 가입하신 지 이제 1년도 안 돼서 보험금을 청구를 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과거 질병을 숨기고 가입을 하신 건 아닌지 이제 조사를 했는데 2년 전에 이제 심혈관 쪽에 이제 검사를 했던 이력을 확인을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왜 고지를 안 했느냐라고 이제 여쭙던 거죠. 그랬는데 그 시청자님께서는 내가 이걸 진단받는 것도 아니고 뭐 치료받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고지를 해야 되냐라고 해서 고지를 안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검사를 여러 번 받으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 번 받게 되면은 이제 보험회사 고지 의무 중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소견이 있는지 또는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이고 이제 보험도 강제 해약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안타까운 사례가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네네. 자,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사례들도 그렇고 또 보험극장에 나왔던 우라통 씨 사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험이 강제로 해지될 경우에 뭐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든지 혹은 보험 가입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은 없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지금 낸 보험료들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렇게 고지를 안 해도 보험료를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험사에서 해지 환급금만을 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는 이제 해지 환급금은 별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꼭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해당 보험사에서 다른 상품을 가입을 할 때도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할 때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다른 보험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계약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가지고 계신 보험이 고지를 안 했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꼭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주변에서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놓치게 될까요?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시청자님들 상담을 나가서 여쭤봤어요. 도대체 고지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우시던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엄청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적어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개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공감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암이나 뭐 뇌졸중, 아니면 뭐 수술을 크게 했다던가 이런다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하더라도 기억이 당연히 나겠지만 아니 4년 9개월 전에 내가 병원 갔던 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워낙 많으신 거죠. 그런데다가 뭐 긴가민가 하고 그리고 또 에이 그거 잠깐 먹은 게 대수겠어? 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묻어버리고 가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설계사한테 물어보셔서 설계사가 판단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처방은 받았는데 네. 나는 약은 안 먹었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먹었으니까 괜찮겠다 생각하시지만 사실 보험사는 의사가 처방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처방 받았지만 안 먹었다라고 굳이 안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질의 겁을 먹고 고지를 일부러 피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거죠. 괜히 이거 고지하면 보장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혹은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겁나서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고지를 하셨어야 보장이 제대로 되는 건데 오히려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죠. 자, 혹시라도 가입이 안 될까봐 일부러 병력이나 또 약 복용 사실을 숨기는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병력이나 또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 보험에서 할증 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신이 병력이 있어서 위험하지만 우리가 보험료를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인수를 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할증심사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요즘에 유병자 보험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선택해서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병력에 따라서는 사실 보험사마다 인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상의하셔서 내 이 병력인 경우에는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한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얘기했던 유병자 보험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간편심사보험입니다. 네, 간편심사보험은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추가 검사를 받아라 라고 하는 그 필요 소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암 진단. 이것만 없으시면 유병자 보험에 이제 준비가 가능하신데요. 사실상 이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시면 또 막 나는 고혈압약 먹는데 돼? 아니면 나는 고지혈약 먹으면 돼?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근데 다른 병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래도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네. 자, 간편심사보험 하면 뭐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간편하게 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마음은 편하긴 한데 보험료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이제 그 간편 심사보험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서 제가 55세의 여성 남성분 그리고 65세의 남성 여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55세 여성분이 한 달 보험료 기준 6만 707원 정도, 그리고 55세 남성분이 4만 733원, 그리고 65세 여성분이 한 달 보험료 7만 8,017원, 그리고 65세 남성분이 6만 4,084원으로 사무직 직업 기준으로 기준을 산정해 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유병자 보험이다 보니까 일반 실손보험 보험보다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높은 게 좀 사실입니다. 네.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지금 당신의 보험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보험 고지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 치료 여부, 또 진단, 투약 여부까지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건데, 자,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지까지 당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죠. 자, 지금 여러분의 보험은 안전합니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보험 점검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지의 의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보험은 모르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크다면 이 손해액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내 보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 보험의 진실,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전문가들이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김지혜 전문가 공개해 주시죠. 네. 짠. 자, 보이시나요? 네. 착한 사람들만 보입니다. 네. 바로 당신의 직업을 알려라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 직업 고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통 알리르무라고 하면은 병력만 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직업 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급수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딱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급수가 높은 직업을 선택해서 고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 보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보험의 진실. 두 번째, 어느 분? 아, 네, 이번에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죠. 바로 이건데요. 값싼 보험료, 갱신 보험일 수 있다. 아, 네, 갱신형. 맞아요. 네, 말로만 들어도 폭탄 같은 갱신형 보험입니다. 처음에는 갱신 보험료의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갱신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이 갱신 보험의 총 보험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보험료가 너무 작다. 한 번쯤은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 그 65세 이상이시다라고 하시면 갱신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갱신 주기가 너무 짧거나 아니면 내가 40대나 50대 그리고 그 미만이라면 한 번쯤은 그래도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갱신 보험을 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십니다. 네. 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모르면 나만 손해인 보험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보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세 번째 보험의 진실. 어느 분인가요? 네, 접니다. 네, 내 돈아 어디 있니? 숨은 보험금을 찾아라입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시청자분 상담을 나갔다가 그분께서 저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제 일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이 좌측 날개뼈를 다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입원을 하시고 수술까지도 다 마치셨는데 이분이 이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고 계셨다가 그냥 수술비하고 입원비만 보험금을 청구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장애 보험금까지도 제가 청구를 좀 도와드렸는데 무려 받으신 액수가 1,200만 원을 더 받으시게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어느 정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입원비랑 수술비랑 했을 때에는 사실상 많아봐야 100만 원 정도의 보험을 받으셨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후유 장애라는 이제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이 부분을 이제 청구를 하셨고, 잘하셨네요. 그로 인해서 200만 원 받으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후유 장애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후유 장애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한쪽 무릎을 인공관절 수술하시게 되면 30% 장애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양쪽 무릎을 다 했다고 하면 60% 장애잖아요. 그러면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을 뿐인데 50% 이상의 후유 장애가 남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시고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모르게 그냥 보험료만 계속 납입하셨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납입 면제 조건이 무엇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질병 후유 장애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중증 치매다라고 하면 질병 후유 장애 60% 진단 받으실 수 있으니까 50% 이상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 있다고 하면 그거조차도 굉장히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특약일 수 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숨은 보험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휴면 보험금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휴면하면 뭐 잠재되는 거 아닌가요? 못 찾았던 거. 네, 정확합니다. 네. 그 정도는 상식이겠죠.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바로 그 숨어있는 보험금, 바로 휴먼 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보험금 계속 내시다가 연체 상태가 된 상태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아하. 사실 보험의 효력을 발생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게 사실상은 해지가 됐는데 계약자가 전화해서 해지를 하면 보통 해지환급금을 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 해지환급금이 보험사에 잠자고 있습니다. 아하.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들이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고객님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팝업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팝업 내용이 이 고객님은 당사에 휴면 보험금이 있습니다라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찾아준 사례들도 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분들이 참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챙기시면 좋겠고, 나는 보험 가입해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 중에서 이런 보험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조회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로써 또 한 번 증명이 됩니다. 보험은 모르면 나만 손해. 자, 앞서서 이렇게 뭐 장애 진단금이라든지 휴면 보험금, 이게 절대 보험회사가 먼저 나서서 여러분 손에 돈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건지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고요. 고지 의무를 비롯해서 갱신보험의 진실 또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 보험은 안전한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전반적인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 시청자 상담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요. 주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죠. 응답하라 보험 순서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전화 또 홈페이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는 올해 50살이 됐고요. 네네. 노량진에서 조금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보험을 들어놓고 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네. 뭐 장사하기도 바쁘고, 애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러시죠, 예. 근데 지난번에 방송 보면서 보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보험사에 얘기를 안 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아니 어떤 부분들을 좀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예.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사에서 약 먹는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아이고, 예. 이게 아무래도 주변에서 하는 말이 뭐 약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불리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안 했는데 근데 사실 좀 이제라도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보험사에 좀 얘기를 떳떳하게 하고 좀 싶은 마음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노량진에서 식당 운영하고 계신 50대이신데, 현재 이제 고혈압약, 뭐 고지혈증 약을 좀 복용 중이신데, 보험사에서는 이제 몰랐던 거죠. 보험사에 미리 고지를 안 하시고 지금 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좀 잘못된 점 있으면 바로 잡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자, 시청자님께서 저에게 이제 미리 보내주신 증권 전문가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담 좀 진행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그 두 개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이 두 군데의 보험 회사자가 다 약 복용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2013년 정도에 약을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2007년도인가 그때 건강보험 들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종신보험 들 때만 약 먹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이 보험 내용을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뭔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약 먹는 거 이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좀 떳떳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막내가 아직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5년에서 뭐 10년 정도 기간은 좀 짧더라도 보험료는 좀 싸게 해서 사망보험금도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보장 분석 해보죠.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네. 두 건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2007년에 가입하신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건강보험이 있으십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는 45,000원 정도 납입하시고 계시고요. 상해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의 실손 특약들, 그리고 상해와 관련된 뭐 상해 수술비라던가 이런 특약들이 조금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셨던 2014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있어요. 네네네. 종신보험인데 보험료는 19만 7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고 이 보험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 그리고 암,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 3대 진단비가 2천만 원씩 각각 들어가 있고 뭐 수술 특약과 입원 특약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 보험료는 총 24만 2천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게 보니까 일단은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2대 질병에 대한 준비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뇌졸중 진단비도 아니고 뇌출혈 진단비만 들어가 있으시고 그리고 뭐 협심증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신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고지를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고지혈증과 고혈압으로 만약에 치료를 받으시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을 받기 어려우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시겠다. 그리고 지금 특약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80세 만기로 보장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정이 필요하게 보입니다. 고지를 않으셔서 좀 불안하신 면이 있으시니까 좀 잘 보완해 주세요. 네. 일단 시청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을 먼저 적용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녀분이 고등학생이라고 하셨고 사망보험금은 유지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지를 하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고지를 안 했던 부분, 맞아요. 예,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첫 번째 그 실손보험이 들어져 있는 그거는 주계약이 상해 사망 5천이고 실손 의료비가 들어있으면서 4만 5천 원이면 보험료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를 하시고 그 뒤에 이제 변액 중심 보험을 해지를 하시면서 다른 것들로 좀 대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보험사를 구성을 해봤는데 20년을 내시고 그리고 종신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 보험료는 88,500원으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과 실손은 있는데 이제 암이라든지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진단비들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손해보험 쪽에서 이제 구성이 잘 되기 때문에 20년을 내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보험료는 11만 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안에 기존에 있던 그 암과 뇌와 심장에 대한 진단금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암은 2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과 12대 특정 뇌 질환 진단비라는 것이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장 쪽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과 8대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가 1,000만 원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술비가 빠져 있어서 상해 수술비와 그리고 질병 수술비가 각각 100만 원과 30만 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 사용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또 보험료 절약 방법, 그리고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중에도 또 끝난 후에도 시청자 상담 전화 24시간 열려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신청해 주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보험 사용 설명서가 맛있는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매장 가득 빵빵하게 빵들이 진열된 동네의 작은 빵집. 와, 정말 빵들이 먹음직스럽습니다. 빵과 함께 즐기는 고소한 커피 한 잔도 빼놓을 수 없죠. 저 사장님, 여기 아메리카노 배달돼 있지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윤은주 씨입니다. 마치 마법을 부린 듯 사람들의 침샘을 자극하는 은주 씨의 빵집. 드시는 빵 다 좋아해서 빵 먹으면 속이 부대끼지 않고 되게 편안하고요. 맛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재료 쓰셔가지고 믿고선 사 먹는 거. 오직 빵 외길. 좋은 재료로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 24시간이 모자란다는 그녀. 나이가 들어가며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데요. 일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무거운 걸 좀 많이 들어야 돼서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조금 건강적으로 조금 이제 좀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분석한 거가 이제 제대로 제가 잘 들어가져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이 뭔가가 좀 잘못 들어가져 있는지 이제 그걸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좀 참고사항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은주 씨를 위해 오늘도 남견 전문가가 나타났습니다. 콜레이더망을 이용해서 고소한 빵 냄새를 따라 잘도 찾아가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사용설명서에서 나왔고요. 네. 시청자님께서 보험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셔서 그 보험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맛 좀 봐도 될까요? 네, 맛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빵 나올 시간이 돼서 좀 바빠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저쪽에 건너가서 한번 조금 하다가 올게요.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따라오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네. 혹시 다들 눈치채셨나요? 오늘 그를 위한 미션 바로 빵 만들기입니다. 지금 최대한 평평하게 밀어야 돼요. 네. 밀어가지고 얘 원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만만해 보였겠지만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아래 위로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매장에 진열될 빵이라 생각하니 대충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쩝니까? 큰 반죽이 쉽게 틀에 들어갈 리가 없죠. 더 쉽게 해드릴까요? 누르세요. 네, 또 근데 주부음이 살아있잖아요. 빵이 익는 동안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간 여린 몸으로 무리한 체력 싸움을 하며 약해진 건강이 많이 걱정된다는 그녀. 그렇다면 윤은주 씨의 보험에 문제점은 없는지 보험의 재구성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은주 씨의 보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은주 씨는 현재 2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어 저렴한 금액은 아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2009년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사망담보 1억 원과 실손 의료비 3천만 원으로 보장 금액을 크게 설정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중 먼저 발생한 하나만 지급하는 단점을 가진 CI 보험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매달 납입보험료가 11만 원밖에 되지 않아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갱신형 보험으로 꾸준히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치 않은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원치 않은 당뇨 진단비가 2군데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윤은주 씨 보험의 리모델링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가입할 종합건강보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20년 납입 100세 보장 상품으로 윤은주 씨가 63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은주 씨가 가장 많이 걱정하던 혈관 질환을 넓은 범위로 보장하기 위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비했으며 한국인에게 많이 발병되는 64대 질환에 대해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해, 질병 수술비와 후유장애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매달 약 30만 원에서 15만 원대로 총 15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장의 범위는 넓고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빵. 그리고 기분 좋은 미소로 이 빵을 맛있게 만드는 파티셰 윤은주 씨 만나봤습니다. 자, 윤은주 씨에게 새로운 보험이 설계가 돼서 정말 뿌듯한데요. 앞으로도 달콤하고 또 건강한 인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각종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망설이거나 또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주제 마련했습니다. 바로 아파도 괜찮아 유병자 보험 전성시대입니다. 자, 이해하기 쉬운 실제 사례들과 더불어서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비법들 낱낱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